주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론조사를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어요.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좌충우돌 시사비평가 김수민입니다. 황금지 백호님이 유튜브에 네. 오셨는데 지난주 배수진 안에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지난주 안 했던가? 지난주 안 했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한 번씩 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없는 사람이 소중한 줄 압니다. 그렇죠. 오. 그때 제가 안 한다고 통탄의 목소리가 네. 전국뿐만 아니라 파라구아이 네. 그리고 북유럽의 그 파라구아이요? 핀란드에서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배수진 안에서 집에서 배수급하고 있었죠. 어떡하나? 근데 정작 네. 진행자는 지난주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있네. 이게 큰 문제예요. 네. 네. 미국 CIA에서도 네. 이거 무슨 일이야? 이번 주 왜 쉬어가는 그렇죠. 거야?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소문이 FBI도 있습니다. 놀랬죠. FBI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왜냐면 네. 전우원 씨. 네, 전우원 씨 인터뷰가 저희가 그때 중요하네요. 잡혀서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이 막 제가. 어쩔 수가 없어. 아, 네. 그렇다는 얘기. 전우원 씨한테 밀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밀릴만 않네요. 하죠. 네, 네. 그 정도 밀릴만 해. 네. 자, 얘기 좀 나눠보죠. 배 소장. 어제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그냥 전체 지지율 아닙니다. 네. 보수층 지지율이 올 들어 최저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일부터 이제 7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수층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죠. 보수층의 국정 지지도가 61.7%로 지난주보다 직전 조사보다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층의 부정평가는 33.2에서 35.9%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심상치 않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릴 때 심상치 않다 그러잖아요. 심상치 않다. 이른바 힘 빠진 보수층.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 신바람이 나야 보수층도 지지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현상도 벌어지냐면 결국 여론조사는 표집이거든요. 표집의 예술이죠. 그러니까 보수층들도 이제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비율도 낮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정작 참여하는 사람들의 평가도 낮은 데다가 정작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보수층마저도 참가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 딜레마가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보수층 여론 지지도가 떨어져. 이거 사실은 집도끼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총선 앞두고 아직 1년이 남긴 하지만 총선 앞두고 여든 야든 집토끼가 흔들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일단 여당에서 대통령실에서.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가지고 네. 지지를 해줄 생각이 별로 안 나는 상황인 거죠. 그건 그러니까 왜 이게 총선하고 시점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오면은 재결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네. 근데 역대 총선들의 역사를 보면 총선 1년 남았을 때가 정치적으로 소강기입니다. 국민들 전반적으로 네. 정치에서 좀 떼고 있어요. 그 언론들은 1년 남겨놓고 뭐 예측 기사 쓰고 네네. 여론조사 돌리고 하지만 네. 이 정작 유권자들은 1년이나 남았어. 뭐 그렇습니다. 그게 좀 느슨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근데 국민의힘이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부정평가층에 비해서 긍정평가층 쪽이 더 느슨해져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은 결집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그 결집이 늦어지게 되면 그건 분명히 총선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예, 현재 그 분위기에 있는 거고 딱히 이렇게 대통령을 밀어줄 만한 그 소재도 잘 못 찾겠다라고 하는 게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만 해도 이제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건 의견은 분분할 수 있지만 적어도 보수층에서는 뭐 노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또 뭐 연금 개혁 얘기도 그때 나왔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명분이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한일 정상회담하고 강제동원 해법 이런 것들 거치면서 내가 진짜 밀어주려고 해도 힘이 없다. 힘이 안 난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여 시점 중에 좀 느슨해진 것도 있지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자,
근데 이제 전통적 지지층. 그렇죠. 정신 차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우리가 여론 분석을 해봐도 자꾸만 이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빌미 또 꺼리 네. 비빌 언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네. 정치쇼의 비빌 언덕은 뭡니까? 저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배수진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예요? 지금 네. 제가 하나 걱정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청취율 조사할 때 네. SBS 정치쇼, 김태현 정치쇼, 네. SBS 김태현 SBS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SBS 배수진 그럴까봐 지금 걱정이에요. 자꾸 청취율 여론조사할 때. 이상한 정보 주입하지 마세요. 02에 네. 155는 전화번호, 02에 155는 전화번호를 네. 받고 무조건 김태현 SBS 정치쇼 그렇죠.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우리 마침 SBS가 네. 넥스트 리서치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가 8일 9일 실시됐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아까 제가 심상치 않다는 말씀드린 게 네.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의 긍정 40.5% 부정이 45.3 부정이 높아요. 아, 이게 그냥 지역 빼고 예. 긍정 40.5, 부정 45 이거는 한 수도권 정도에서 그러니까요. 보는 수치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이걸 대구에서. TK라고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아니, 잠깐. 근데 네. 제가 좀 이상하다보다 한 게 아니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더 버리시네요. 그러니까요. 부산 이게 PK에서는 긍정 34.2, 부정 56.1. 이제 제가 잠깐 짧게 분석하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더 예리하게 분석을 할 텐데 네.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보수층이 빠질 때 PK가 먼저 빠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TK는 이념 결집적 성격이 강하고 네. PK는 이해 결집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PK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같은 이슈로 뭉친단 말이에요. 네. 그게 2030 부산 경제에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대구는 서문시장만으로도 결집이 돼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가는데 시구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역의 정치학을 따져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폭포수 떨어지는 그 돌직구를 네. 사실은 광주구장에서 보였더라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광주구장에 가는 게 거듭 말씀드리면 광주구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 호남 민심을 결집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 서문시장도 좋은데 대구에 또 방산시장도 있어요. 네. 방산시장 상인들이 그러잖아요. 와요 오늘 안 오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PK 지지층을 결집할 거면 자갈치 시장 갔어야 됐다. 오히려 그렇죠. 네. 이 시장의 정치학이군요.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다음에 네. 삼성라이온스 본부장 시구 이거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네. 너무 대구 쪽에만 TK만 가는 거 아니야? 서문시장 올 들어 네 번째 당선되고 나서 두 번인 취임하고 두 번이나 갔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갔는데 TK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대구 경북 사람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쪽을 좋아하고 어느 쪽 싫어할지 이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왔어요. 대구에 왔는데 그게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아, 제가 밖에 나가서 성공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느낌이냐. 아니면 제가 요즘에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이 느낌이냐. 잠깐. 네. 그럼 대구 경북 사람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가족 관계로 비유를 네. 하겠습니다. 자식이다고 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제가 돈이 좀 쪼들리는데 논 좀 팔아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비춰지는 거가 네.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호남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호남도 정치인이 밖에서 잘 돼서 들어오면 지지해줘요. 재밌네. 근데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지지 안 해줍니다. TK나 호남이나. 예, 그런기 때문에 윤 대통령 행보가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앞서 네. 밖에서 잘 돼서 돌아왔습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럴 때가 있었고 아닐 때가 있었죠. 그럴 때가 아닐 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가 힘들 때 혹은 탄핵 위기 때 네. 서문시장 왔지만 네. 그때는 효과가 없었거든요. 탄핵 위기 때는. 예, 잘 돼서 오는 걸 좋아합니다. 잘 네. 돼서 오는 거 네네. 좋아하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는. 그렇죠. TK나 PK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도 아니고 네.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면 TK 주민 입장에서는 더 벼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TK 보수층 입장에서 차마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는 부정으로 충분히 가기가 쉽다. 그래서 이 전통 지지층을 쉽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 정당 지지율 추이 좀 보자.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45.9%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릿수 격차이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고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3,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요. SBS와 넥스트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이 30.8.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리얼미터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이 조사 방식의 특성상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조사와 망라해서 보면 박빙이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 양당 지지율 추이는 어때요? 추이가 중요하잖아요. 추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뭐 살짝 아주 살짝 오르거나 그래도 유지되는 정도고 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초에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올라갔던 지지율도 다 깎아먹고 최근에는 이른바 최고위원들의 최고위원 리스크 퍼레이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지율을 더 깎아먹는. 게다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꺼지면 속수무책으로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해서 내려가는 이른바 커플링 현상, 동반 현상까지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내년 총선을 한 1년 전 남겨두고 있잖아요. 지금의 지지율이라면 국민의힘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잖아요. 정권 심판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야, 이거 비대위 얘기를 벌써 꺼냈던데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율 계속 떨어지면은 비대위 갈 수도 있어요? 총선 앞두고?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총선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연말 정도 됐을 때 네.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비대위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무르익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지율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대위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정치에서는 의외의 수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고 총선을 앞두고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현재의 지도부를 감히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반대인데 네. 비대위를 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오느냐.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온다. 아니면 천하람 위원장이 온다. 그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대구시장이 근데 분권이에요. 우리 역사상 현직 시장이 이 당 대표를 겸직한 적,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편견을 깨야 돼요. 사실상 비대위라는 것이 다른 인물이 와야 또 공천이나 다 당의 혁신적인 개혁이 동반될 때 비대위 효과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대위보다는 오히려 좀 일사불란하게 더 당을 좀 이 리더십을 가져가는 쪽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큰 뭐 인적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쪽은 어때요? 민주당 쪽의 비대위는? 민주당도 열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이번 재보선도 그렇고 최근 여론조사 흐름도 그렇고 일단 이재명 리스크가 좀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응용을 해보면 총선 앞두고도 좀 잠잠하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한테 도움이 된다. 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벌써 뭐 친명계 중에서도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쪽에서 이미 몇 주 전에 흘린 얘기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그만둔다.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런 가능성도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역시도 저는 늦어도 연말 연초쯤에는 비대위라든지 아니면 뭐 통합적인 다른 지도부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밀려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이 대표가 자진해서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는 이 그림은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저는 생각이 다른데 왜냐하면 저는 총선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총선 결과가 사실상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평가 심판 성격도 그렇죠. 다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안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예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은 네. 뭔가 다른 누군가 그러면 NI가 들어와서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지금 추설할 수 있느냐 당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뭐 개딸 양아들까지 포함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운명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총선 결과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봅시다. 완전히 두고 봅시다. 양당 다 비대위 가능성 있다라는 네. 게 김수현 평론가, 네네. 아니다라는 게 변영창 소장. 참고로 말하면 어제 제가 인터뷰했던
박성민 대표 민은 네. 박성민 대표는 우리 김수현 평론가 같은 생각. 이 있어 비대위 가능성이 있다. 민민 상종이다. 민민 상종입니다. 이렇게 라임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배수장은 아니다. 네. 저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알겠습니다. 네. 보시자고요. 요거 좀 얘기 좀 해보죠. 총선 1년 남으면은 이게 항상 여론조사잖아요. 제일 궁금한 건 구도. 네. 전체적인 구도. 정권 심판론이냐 거대 야당 심판론이냐 요건데 그렇죠. SBS에서 여론조사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8일 9일 실시한 결과인데요. 22대 내년 4월 10일 총선 날이죠. 이날 어떤 정당을 선호할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여당이다가 36.9%, 야당이다가 49.9%. 그 야당이 절반인데. 그럼 이거 오늘 당장 선거하면은 15% 정도 차이로 야당이 이긴다는 근데 얘기죠. 이제 이 뭐 인물일 수도 있으니까. SBS의 정당 지지율 조사는 이제 이대로는 안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다른 조사하고 맞물려서 좀 비교를 해보면 여당을 선호하겠다라는 것은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네. 그런데 야당은 이게 SBS 조사에서 49.9가 총선 선호도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0%는 안 되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환경은 야당 쪽에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인데 49.9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 리스크든 거대 공룡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 부담은 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또 얼마만큼이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얼마나 해치할 수 있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층 아닌데 네. 현 정부에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그럼 야당 후보를 찍겠다 이런 층들이 제법 두텁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건은 이거예요. 이 층들이 진짜 투표장에 갈 거냐. 투표장에 가서 민주당을 찍든지 할 건지 네. 아니면 야 민주당 또 마음에 안 드니까 투표장에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내년 총선을 좌우하는 것은 투표율이 될 거다. 투표율. 네, 그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왜 그래요? 높으면 유리한 건. 높으면 유리하다는 거는 정권 심판층이 많이 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권을 지지하는 쪽 사실은 투표율이 보면 네. 정권을 지지하는 쪽이 있고 심판하고자 하는 쪽이 있잖아요. 지지하고자 하는 쪽의 투표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보통 여론조사라면 정권 지지 쪽이 어느 정권이든 간에 정권 지지 쪽이 정권 부정 쪽보다 낮았어요. 네. 근데 투표를 해보면 차이가 좁혀지거나 혹은 뒤집히거나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층 쪽이 투표율이 좀 더 낮은데 이쪽이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것이고 이쪽의 투표 여기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 저는 그래서 한 55%가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투표율. 네, 투표율이 55%가 안 돼 버리면 민주당이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고, 근데 거꾸로 높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기기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조금 다른 생각인데. 네. 아 재밌다 오늘. 네네. 다 다른 달라? 생각이 이게 네. 뭐냐면 그건 이제 예전에 선거 트렌드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정당에 대한 정당이 정말 밥값하느냐만 놓고 보면 투표 안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못마땅해. 지금 어느 정당이고 간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만족스러운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진영 간 대결이거든요. 그리고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이런 투표는 일단 나가고 보는 거예요. 투표소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나가고 봐. 이런 속성이 정권의 있어요. 운명,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걸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또 서로 박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운명이 걸려 있는 치열한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나간다. 저는 이게 투표율이 양쪽 다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사전 투표율이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거의 저는 한 35%. 자 그러면 투표율 마지막 투표율은 60.1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투표율이 높다. 60%라면 김수현 평론가 얘기는 55%를 상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정도 투표율이면 야당이 유리하다? 그게 이제 김수현 평론가 네네. 분석이거든요. 저는 그렇지는 그 않다고 분석. 봐요. 오히려 양쪽 다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그래서 중도층이다. 근데 자, 네. 앞서 그 여론조사 띄워. 그거는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아니, 왜냐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이렇게 중도층이다. 배수준에서 예, 그건 누구나 하는 저를. 얘기입니다. 아니 앞서 네. 그 SBS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 네네. 보니까 그 이념 성향병 지표 있잖아요. 그거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있다. 이념 성향병 지표 보니까 총선에. 20대 총선 선호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여당 후보 77.6. 야 엄청 결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진보라고 하는 분들은 야당 후보 82.1. 엄청 결집하는데 중도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당 후보 28.2, 야당 후보 60.8. 여기서 승패가 자,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여당은 우리 SBS 조사를 보면은
28.2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더 끌어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야당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60.8인데 60.8이 지금 안 되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놓치지 말아야 돼 이들을. 그러니까 더 잡아야 되는 여당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중도층이 중요하다는 자, 거죠. 한 1분 남았는데 일단 야당은 중도층 많이 잡고 있으니까 현재 기준대로 하면 네. 야당을 물어보진 않을 거고 여당은 저거 뺏어오려면 여당 입장에서 60.8은 한 20은 가져와야 이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당 입장에서는 저 가져오려면 전 결국에 정책이라고 봐요. 정책으로. 예, 근데 정책인데 현재 여당 정부의 이미지가 굉장히 우편향에 가까운다고 해석하는 중도층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공감대 넓게 그러니까 좀 정책에 나오는 것을 보면 좀 분열적인 정책들, 예, 편가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많은데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민생 정책. 예, 결국에는 거기에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중도잖아요. 네. 저는 답이 하나 있다. 여당에는 여당의 중도의 무기가 있잖아요. 어휴. 안철수 의원. 오. 제가 합니다. 안철수는 전면에 내세운다 선거 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